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서요.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 감기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1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14배나 독감이 지금 현재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독감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십시오.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또 와서 해보니까요.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저는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한 번 더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시장이 좀 어땠을까요? 그죠? 오늘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고요. 오늘 코스닥은 날라다녔습니다. 그죠? 날라다녔어요. 왜 날라다녔을까요? 왜 날라다녔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날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이번엔 코스닥은 띄운다. 그래서 새 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 자본 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제 5시 4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5시 40분에 나온 기사예요. 자,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4,000피 안착하자 천스탁 시동, 내달 종합 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리그 꼬리표 뗀다. 그리고 단타적 투기판, 작전 세력 놀이터, 간판 기업들 줄줄이 코스피 이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개인 소득 공제 최대 5천만 원.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 비중을 3에서 5%까지 한번 늘려본다. 그다음에 150조 국민 성장 펀드 활용도 검토하겠다. 자, 그다음에 증권사 모험 자본도 20조 대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가 어제 나오자마자 오늘 코스닥이 엄청나게 갔죠.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융위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우리 그런 계획 아직 없는데요? 우리 그런 계획 없어요. 다만 자본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 이거에 대한 아직 뭐 대책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뉴스를 그렇게 저는 맹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구나라고만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6개월 동안 코스피는 50%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코스닥은 21%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수준도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키 맞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 맞추기. 그죠? 키 맞추기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 코스닥이 이 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이런 반등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 투입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중소형주든 코스닥이든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움직였죠. 외인과 기관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코스닥이 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기판, 작전 세력 놀이터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수 쳐낼 종목들은 쳐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매출액이요. 0원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정말 기술력도 좋고 재무도 건전한 그런 종목들을 신규 상장으로 상장을 시키면 오히려 더 이러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뭡니까 상당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거기다가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한다면 진정한 불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래 기준 지수가 있어요. 코스피도 100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은 1000입니다. 이게 이 100이었던 게 1000이 됐어요.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 이후 2004년도에 이게 기준 지수를 100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요.
포인트이지만 사실은 90인 거예요, 90. 이해되시죠? 닷컴 뽑을 때 292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2,920포인트인 거예요. 이거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가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 날아다닐 겁니다. 정말 최고일 거예요. 최고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쳐낼 종목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그다음에 새로 좋은 종목들은 조금 신규 상장을 시켜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보자. 그래야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여러분들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심히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HJ중공업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 기준과 원칙에서 있어서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면밀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때는 제가 좀 막 인상을 쓰면서 이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셨을 때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귀담 한번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LG CNS를 가지고 왔어요. LG CNS 개고쳐 오늘 두 번째 LG CNS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5조 3천억 원이죠. 그다음에 본질 가치는 28,000원입니다. 28,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봉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인지 봤더니 LG그룹의 대표 첨단 IT 솔루션 기업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보안 스마트 팩토리 DX, AX 전부 다 하는 그러한 IT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 매출 비중부터 해서 막 만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종목 LG CNS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들고 나왔냐? 힌트 드릴게요. 주봉입니다. 이게 다예요. 주봉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힌트예요. 그 힌트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개고초에 가지고 나오는 이 종목들은 뭐냐면 보통 그 종목 진단에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종목들이죠. 그 말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상당수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의 어떤 첨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보시면 자, 어떤 분은 8만 원에 비중 1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거냐면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10% 더 넣으셔서 평당가를 69,000원에 맞추세요. 그리고 7만 원이 되면 익절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6만 원인데 비중 25%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7만 원이 되시면 나오십시오. 익절하시고 나오십시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7만 원 이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이따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대주주 지분율 47% 오케이 땡큐 그죠?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즉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산은요 4조 7천억이 있는데 부채는 1조 9천억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고 안정성이 있는 회사죠. 거기다 더해서 이거 보십시오. 단기 차입금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10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이에요. 빚. 즉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게 1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조 7천억짜리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LG CNS의 단기 차입금이 1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재 무차입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독보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성 비율. 안정성 비율에서 말씀드렸죠.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순차입금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얼마냐? 228. 당좌 비율은 얼마냐? 223이다. 즉 유동 비율은 재고 자산을 포함한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당좌 비율은 그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을 뺀 비율이 당좌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이가 5밖에 없어요.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뭡니까? 재고 자산 비율이 거의 없다 소리예요. 왜? IT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할 만한 게 없고 순수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부채 비율이 70%. 제가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되면 너무나도 좋다 그랬죠. 좀 보수적으로 보고 70%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유보율은 5,185%입니다. 그러니까 5,185%. 이거는 곡간의 쌀을 거의 한 10년, 15년치를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유보율이 높으면요, 여러분들께 배당도 잘 나가겠죠? 거기다가 재투자도 잘 되겠죠. 재투자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또 실적에 영향을 주고 실적에 영향을 주면 그게 또 주가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유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유보율은 어때요? 점점 커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우량한 회사고요. 이게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17배입니다. 17배. 17배는 이자를 17번 갚아도 돈이 남아 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58.6%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4에서 50%는 기초 체력은 된다. 6에서 70%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철 체력이다. 80% 이상은 뭐다? UDT다. 그래서 지금 LG CNS는 강철 체력으로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정말 중요한데 보시면 매출액이 점점 어떻습니까?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점점 늘어나죠.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시젠 말씀드릴 때 했는데 실적주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한다.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 그걸 제가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실적주잖아요. 그죠? 완전히 실적주죠. 그다음에 어때요? 자,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죠. 부채 비율 뭡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보율 뭡니까? 점점 커지죠. 여기 분기별로도 커지잖아요. 엄청난 회사인 거죠, 사실. 엄청난 회사. 저번에 제가 HJ 중공업 가지고 왔을 때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걸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 이러한 걸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본인 거라고요. 이런 걸 하셔야 된다. 하지만 오늘 저의 기준과 원칙에서만큼은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자 해서 가지고 온 게 LG CNS예요. 자, 그다음에 EPS는 점점 한 주에 얼마 이익을 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것도 증가되고 있고요. BPS 본질 가치가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29,000원짜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굉장히 재무가 탄탄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봉 이게 다예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신규 상장주죠. 2025년 2월입니다. 1년이 안 됐어요. 연봉으로 보면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즉 뭐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으면 뭡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커지면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중장기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보시면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이 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계시는 종가 단순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1선, 121선입니다. 그런데 21선까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61선과 121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중장기 이평선이 안 나오니까 추세를 알 수가 있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럼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트너님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러면 그냥 이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할 거예요. 왜? 아무리 대형주라도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극장과 소극장은 연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장에서 매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부족하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말고도 여러 분들께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는 최소 2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하십시오. 2년 있다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기준에서 그러면 제가 8만 원 비중 10% 이분한테 제가 6만 9천 원까지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7만 원대 익절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여기 6만 원의 비중 25%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홀딩하십시오.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7만 원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매번 시세가 겹친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주봉 필승이가 조명받고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어요. 근데 앞에 것도 사실은 얘도 조명받고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왔어요. 왠 줄 아세요? 데이터가 없어서 못 잡아낸 거예요. 하지만 얘도 조명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의 주봉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가 그리고 여기에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요. 77,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놨죠. 본질가치 28,000원인데 이거 2배고 이거는 2.5배고 이건 3배다. 그러면 중심가 77,000원이랑 7만 원이랑 7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뭡니까? 시세가 거의 겹치죠. 그죠? 거의 겹치죠. 그러니까 결국에 7만 원이 강력한 지지자, 강력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만 9천 원까지 평단가 낮추셔서 7만 원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6만 원 홀딩하십시오. 그래서 7만 원에 나오십시오. 익절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필승이가 조명받으면서 짐 단 챙겨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필승이가 나갈 때 고점을 딱 찍어요. 여기 고점을 딱 찍는데 그게 얼마냐면 77,000원입니다. 그게 77,000원이라고 여러분. 맞춰놨잖아요. 침을 딱 발라놓은 거예요. 다음에 갈게. 거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강력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까 제가 7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먼저 사셨으니까 끌고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7만 원에 익절하시고 나오십시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 56,000원을 지지받고 우상향이 됐으면 이만큼의 뭡니까?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시세가 겹치고 딱 찍어놓고 빠질 때도 거래량 동반해서 빠진 그 지점이 77,000원이기 때문에 7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미 이분들은 들어가 계셨으니까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아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안 되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끌고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거든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요. 아니 여기서 시작을 했다 쳐요. 이게 바닥일까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2년이 지나봐야 그 데이터가 쌓여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며칠 있다가 가져나오고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관망자중해야 된다. 즉 관망하면서 스스로를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성급히 매매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래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LG CNS가요, 여러분. LG CNS가 좀 종목이 탄탄해서 이렇지만 되게 정말 재무제표 엉망인 그런 신규 상장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변동성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일단 재무 파악해서 신규 상장주야, 재무를 봤는데 엉망이야. 아니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LG CNS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또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내내 이걸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년 내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겨워도 참아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기업 사도 될까? 5단계 재무 필터링 전략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여야 한다. 매출은 외형이고 영업이익은 실력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에서 재무 체력 5종 체크해서 당좌 비율은 200% 이상, 즉 유동 비율도 같습니다. 200% 이상이 되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유동 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된다.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이 돼야 돼. 너무 좋더라.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50% 이상이 되면 너무 좋더라.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 그다음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면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 너무 좋더라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그래서 제가 BPS, EPS, PBR, P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본질 가치를 말씀드렸어요. 본질 가치는 어떻게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 이거 제가 별표 5개 드렸죠.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0.5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1로 가고요. 1이 됐으면 1.25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0.25, 정필승의 0.25 법칙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가 되면 그때 놔주자. 이해되시죠?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도 되시고 좀 기억도 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전은 이렇게 가볍게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가 있습니다. 정필승 QR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고 보시면 이제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가입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좀 가입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또 후반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필승 공략주, 자 필승 공략주,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공략주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한 2주에 하나씩 정도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매주 화요일 애프터마켓 오후 4시 하는 애프터마켓에 이제 라이브 방송입니다.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좀 여러분들께서 선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공략주를 2주에 하나씩 여러분들께 한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매주 화요일 4시, 오후 4시입니다. 애프터마켓도 좀 많은 시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승 공략주, 오늘의 공략주는 뭘까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이거 제가 화요일에 제가 미리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금요일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즌 말씀드릴 때도 미리 올려놨었거든요. 또 제가 자료를 또 우리 이델리 우리 PD님께 또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미리 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좀 올라갔어요, 그죠? 좀 올라갔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내려올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매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인데. 이 종목은 어찌됐든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은요 제가 밴드에 좀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 들어오셔서 좀 많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 콘덴서 한번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마컨대서 너 누구니? 라는 거죠. 너 누구야? 너 뭐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연도가 1956년, 저 56년생입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동안이죠. 동안인데, 연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연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가총액이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짜리를 가지고 왔고 오늘은 3천억 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인데 왜 가지고 왔냐면 어찌됐든 지금 대형주가 상당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소형주 장세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매집을 또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사마 컨덴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요. 저 종목이 참 괜찮은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사업, MLCC, 적층 세라믹 캐시퍼,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기도 합니다. 자, MLCC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뭐냐? 댐 또는 신호등이다. 댐 또는 신호등이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전기를 저장을 해요. 전기를 저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 얼마만큼 조절을 하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핵심 부품이 바로 MLCC예요. 그래서 댐도 어때요? 물을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보내주죠, 그죠? 거기다가 신호등은 어때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또 말을 해주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MLC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MLCC는 이제 범용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거기다 이제 자동차 전장에 또 들어가는 그러한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요, 컨덴서 제조가 100%. 그래서 전장이다, 전장. 전장은 자동차 전기장치, 전자장치가 전장이라고 하죠, 줄여서. 그러니까 주로 이 산업은 즉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 컨덴서는. 그러면 범용은요? 범용 MLCC는요, 이러죠. 우리나라 범용 MLCC의 이 대장주는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고 세계의 또 대장 있잖아요. 세계 대장. 그게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일본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용도 하지만 전장도 해요.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자동차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 컨덴서는 이 전장인데 이 전장은 국내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 기술력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해외 수출이 약 63%예요. 글로벌 수출 기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수입이 지금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 LH만도, 한국전력, 글로벌 기업 IT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종목들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사마 컨덴서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판매 범위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동그라미. 여기 안에가 뭐냐면 바로 생산 거점이에요. 생산 거점. 즉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으로 보내고요. 여기에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해되죠? 왜? 여기가 자동차, 그죠? 강국이잖아요, 여기도. 일본은 무라타가 하고 있어서 안 되고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사마 컨덴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 컨덴서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1번 MLCC 업황 개선이다라고 했잖아요. MLCC 업황 개선. 즉 이게 뭐냐면 지금 AI, 즉 MLCC가 AI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전기차, 그죠? 전기차. 여기에 지금 어떤 산업 구조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뭐다?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글로벌의 어떤 글로벌의 상황에 지금 발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즉 시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그리고 수급 이거는요. 어디서? 정필승 M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뭐하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차트입니다. 자, 사마 컨덴서 뭐? 연봉이다. 연봉. 본질 가치 26,000원이다. 그래서 제가 26,000원 이거 1.5배에서 39,000원, 그다음에 2배에서 52,000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 현재 주가는 어디 있냐?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입니까? 바닥이 아닙니까?
바닥이죠. 이거 바닥이잖아요. 8년 1, 2, 3, 4, 5, 6, 7, 8 바닥이죠. 바닥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디를? 윗방향을 향해서, 그죠? 그럼 이만큼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얘 10만 9,500원이었는데 이만큼 열려 있는 거잖아요.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립니다. 뭘 말씀드리냐? 바닥권에서 탈출한 종목이거나 주도주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누워있는 종목들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크게 손해가 없다. 안정적이게 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들께 제가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뭡니까?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연봉의 중심과 본질 가치 26,000원이 겹쳐요. 보이세요, 여기? 되게 흐릿하죠, 여기 보시면. 흐릿하잖아요. 겹친 거예요, 겹친 거. 겹친 게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지지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안 빠지죠. 이 밑으로 안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방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수익이다. 이게 수익이다. 바닥권 탈출하고 저 정도가 수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26,000원. 그죠? 제가 다 그어놨잖아요. 26,000원. 39,000원, 52,000원. 그어놨는데 보시면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52,000원에서 누군가가 계속 밀어버리죠. 누군가가 에잇 하면서 밀잖아요. 그죠? 올라 그러면 밀고. 그럼 여기 뭐겠어요? 아주 강력한 저항이죠. 저항. 왜? 여기에 보시면 필승이가 들어왔을 때 이 저점 보이시나요? 여기? 거의 여기와 52,000원이 갭이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강력한 저항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를 뚫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10만 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상당폭 거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39,000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여기서 26,000원 부근으로 올라오고 나서 거래량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필승이가 들어왔죠. 필승이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 중심 라인 위에 지금 현재 뭐다?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안착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심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매수와 매도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치열한 싸움에서 매수 우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잡으라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방이 열려 있죠.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상방이 열려 있으면 상방으로 가야죠. 그게 수익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위에 있는 거 좀 잡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만큼, 즉 이 고가와 이 저가, 필승이가 들어왔을 때 이 고가와 저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지금 계속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 딱 들어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 필승이의 이 고가와 이 다이아몬드 필승의 이 저가가 겹친단 말이에요. 100원 차이예요. 두 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겹친단 말이에요. 이 라인이 겹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게 뭐예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왜? 여기서 보세요. 거래량 없이 올라갔잖아요. 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눌러준다. 눌러주면 할게. 눌러주면 하는데 너네 따라 위로 가진 않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건 안 해. 안 하는데 빠지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거래량 없이 빠지죠? 근데 어디를 지지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기를 딱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뚫었죠. 어디를? 이 다이아몬드 필승의 이 중심가를 뚫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착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 우위 하니까 너는 상방으로 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지금 이만큼 열어놓은 거죠.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월봉, 주봉, 일봉.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봉, 주봉, 일봉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수익 구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거는 뭐죠? 이거죠. 매수가 3만 원에서 28,000원까지는 분할 매수해라. 근데 분할 매수라는 건 뭐냐면 저는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매집하셔라. 매집하세요. 매집이 뭡니까? 매집이. 자, 매수와 매집은 다릅니다. 매수라는 건 가격에 좀 더 기준을 둔 거고요.
매집이라는 것은 물량의 기준을 둔 겁니다. 물량. 물론 가격도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만 물량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량. 그러면 많이 모아야 되겠죠. 많이 모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집하세요 이거는 물량을 많이 모으세요라는 거죠. 주로 매집을 쓰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주로 세력들이 씁니다. 그리고 매수는요 누가 쓰냐면요 보통 개인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은 못 되더라도 매집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집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대신 손절가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손절가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절가 27,000원, 목표가 39,000원. 이해되시죠? 만약에 39,000원은 부족해, 나는 52,000원까지는 가야 되겠어 하시면 여기서 절반 덜어내주고 절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알아서 그냥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39,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필승 이 개고처 후반전은 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또 제 QR코드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에서 들어오시면 제 M밴드방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필승의 개고처 이제 또 연장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전입니다.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정필승의 시공 대본법입니다. 그래서 시세 설계 공간 매매에서 시공 대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겁니다. 시공 대본법에서 고저장단법 해서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데, 그죠? 이 장단에 한번 우리가 놀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승이가 들어왔는데 필승이가 나갔어요. 짐 싹 다 챙겨서 나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올 거야? 에이 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좀 기웃기웃거립니다. 여기서 거래량 없이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문을 살짝 열어서 보고 살짝 열어서 봅니다. 그러더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야, 너 내가 다 짐을 버리고 왔는데 혹시 너 저기 팬티 있니? 너 저기 양말 있어? 너 칫솔 있니? 치약 있어? 너 저기 뭐 모자 같은 거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점점 물량을 막 챙겨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라는 거지, 이거. 왜? 조건이 있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방송에서. 물량을 계속 테스트한다. 물량을 테스트하고 그 물량을 받아낸다. 그리고 그 매물대로 계속적으로 소화하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어디에서 던져요? 상방에다가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시세를 만들어낸다. 이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안 내줄 거야 하면서 계속 지키고 있어, 본인 거를.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계속 괴롭힙니다. 괴롭혀서 계속 받아내요.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는데 또 다른 치약을 받아내고 칫솔을 계속 받아냅니다. 계속 물량을 털어내요. 그죠? 빼면서.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서 집어 던지겠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누가? 필승이가. 계속 받아냅니다. 그죠? 받아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딱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깹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N자 파동이라. 아까 거도 N자 파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N자 파동이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거래량이 핵심이다. 거래량. 무조건 거래량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딱 차트를 보면
이거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봉 사이즈부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밑에 있는 거래량을 먼저 봐야 돼요. 거래량을. 그걸 보고 어떻게 전략을 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네. 근데 올라가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안 한다고. 저희가 안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빠지는 걸 해요. 빠지는 거를. 누를 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데 상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와 유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유인이 돼서 너무 좋게 여기서 터져주면 너무 좋죠. 너무 나이스하지. 근데 그럴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따라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거래량 없이 뺍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빼요. 그럼 또 개인들이 겁나니까 막 던질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어느 정도 되면 들어 올려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나온 거는 차트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섞여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져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덕산 하이메탈 주봉입니다. 주봉. 본질 가치가 6,800원이에요. 그러면 3,400원은 뭐예요? 0.5배잖아요. 그죠? 5,100원은 뭐예요? 0.75배죠. 그죠? 그 다음 8,500원 뭐예요? 1.25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공간을.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디에서? 여기서 딱 지지받죠. 3,400원에서 딱 지지받고 뭡니까? 우상향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하늘색 선 돌파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어. 여기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나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0.5를 한 배로 간다고. 이 본질 가치 회복해 둔다고. 그럼 내 목표가는 어디야? 6,800원이죠. 그죠? 내 목표가는 6,800원이야. 그 이상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저기까지만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가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는 거예요. 욕심 버리시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봉을 딱 봅니다. 이게 일봉인데. 자, 보시면 본질 가치 5,100원, 8,500원 나눠놨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삼각형 필승이 보이나요? 삼각형 필승이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필승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빠져나간 거잖아요. 제가 빠져나가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빠져나갔으면 하지 말으세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왜? 더 뺄 수가 있거든. 밑으로 더 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 이 필승이가 만들어 놓은 이 저가를 좀 지지를 한다. 지지해서 한 3, 4일 간다. 그럼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밑으로는 안 빠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뭡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5,100원에서 빵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 같으면 50% 덜어내고 나머지 50을 여기서 덜어낸단 말입니다. 이거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들고 간다. 들고 간다는 생각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나올 때부터 하면 돼요. 이 다이아몬드 필승이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막 몇 달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딱 보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필승이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 애기 필승이가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필승이 안에 이 범주 안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적으로 필승이가 들어오는 걸 하나의 일봉으로 보자고. 아까도 보셨죠? LG CNS에서 주봉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 하나의 주봉으로 보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를 하나의 일봉으로 보려고 하는데 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죠. 얘가 기준. 그죠?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 이게 30% 상한가 찍은 거예요. 상한가를 찍으면요, 바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구조상으로는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가는지는. 근데 바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를 때까지 기다려. 어차피 30% 찍었으니까 누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디까지 눌러야 될까요? 제가 이거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얘의 이 저가. 이 저가까지 기다려줘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필승이가 만들었을 때 이 고가 있잖아요. 이 고가. 이 고가와 여기 이 다이아몬드 얘의 이 저가가 겹쳐요.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강력한 뭐예요? 지지 라인이 된다고요.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밑으로 빠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들고 가면 되죠. 계속 매집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집해서 이 상단을 뚫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뭐냐? 이 애기 필승이가 들어왔을 때의 이 저가와 다이아몬드 필승이가 들어왔을 때 이 저가 이 사이가 뭡니까?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첫 방송에서 이거 똑같은 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여기 이 박스권의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뚫어 올린다면 그 다음 날부터 해도 된다.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 본질 가치까지 하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기 필승의 이 저가가 곧 뭐다? 박스권의 상단이잖아요. 얘 이 동그라미에서 뚫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내 목표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잖아요. 한운 시스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소부장이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 저가. 앞전에 필승에 들어왔을 때 이 저가를 박스권 상단이라 두고 이 박스권이 박스권. 그죠? 박스권이잖아요. 이 상단을 뭐예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서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해서 4,000원에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 가지고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붕 떠서 그냥 제가 하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방송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거 아니에요. 똑같죠? 똑같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차트를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떠한 거를 하더라도요, 일단은 전략이 생겨요. 방향이 결정이 돼요. 아, 이게 저번에 오케이. 이게 박스권이네. 이게 저가? 오케이. 여기 상단이네. 여기 뚫어 올려. 거래량 동반했네. 오케이.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손절가는 당연히 두고 라는 계획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계속 보라는 것은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그 구조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각인이 되면 차트를 딱 볼 때 바로 계획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뇌동매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뭐냐? 철저한 공부에 나오는 거예요. 공부. 계속 차트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공부하면 당연히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죠. 이런 차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방향을 또 봤어. 그러면 그러한 전략을 또 세워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냐? 소극장 또는 대극장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연출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대형주 같은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가자. 그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끌고 가자. 끌고 가는 데는 기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법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인내입니다, 인내. 중장기 끌고 가는 거에 가장 좋은 기법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장은 철저하게 시세로 대응해라. 그리고 중장기는 철저하게 인내해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후딱 지나갔네요. 아무튼 이거 한번 보시고요. 또 한운 시스템도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하게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